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오너 일가는 경영권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원태 사장이 이 고 조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아야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원태 사장은 취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 향방 방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성봉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고 조양호 회장의 장례식이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그룹 내부에서는 장남인 조원태 사장의 승계가 굳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상 그 조원태 사장이 이제 유일한 승계를 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원태 사장은 이미 그 한진 주력사인 그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네. 남매인 그 우리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에는 이미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그 경영에서 물러난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3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조원태 사장이 승계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만은 승계의 그 준비를 상당히 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2대 주주인 KCGI의 경영권 위협이라든지 3대 주주인 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그런 그 발동에 인해서 악재들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진그룹을 지배하려면 이 지주사인 한진칼을 또 지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룹의 지배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그 한진그룹은 한진칼이 지주회사로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대한항공 그리고 진에어, 칼호텔, 한진, 정석기업 등을 이제 편제를 하고 있고요. 이 조양호 일가가 29%를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KCGI 13%, 국민연금이 한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한 17.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분이 이제 결국 그 자녀들에게 이제 상속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상속이 이제 사실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3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없어야 이제 경영권의 그 안정적인 그 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조원태 사장이 조 회장의 지분을 받기만 하면 그룹을 지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30% 이상의 지분을 갖는 거기 때문에요. 그 지분을 그대로만 받는다면은 사실상 전혀 경영권 승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상속세 얘기를 하시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상속세가 얼마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예, 저희 나라 상속세가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명목세율만 보면은 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80%에 이르지만 사실 그건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세율이기 때문에요. 예. 일본이 저희보다 높은 55%이지만 저희는 이 기업 지배 주주에 대해서는 또 30%까지 할증으로 그 주식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대 65%까지 그 지분 세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상속세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식을 이제 평가를 해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요. 한진의 그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상속 사망 시점 전후로 4개월 동안의 그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주식 가치가 약 3,600억 정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한진의 경우에는 이제 그 30%까지는 할증이 아니고 한 20% 할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6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약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속세 마련이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진가에서 당장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 상속세를 어떤 방법으로 마련을 할까요? 결국엔 한 세 가지 정도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주식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배당금을 통해서도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미 약 한 30% 정도가 담보로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배당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준으로 약 12억 원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물론 향후에 이제 5년간 뭐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계속 해 나가면서 이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는 지분의 일부 부분을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결국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를 두고 LG그룹과 좀 비교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LG그룹의 경우에는 아주 그 상속 과정, 그 기업 승계 과정을 잘 준비를 했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광모 회장이 사실 2006년에 LG 지분의 2.7%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예. 10년이 지난 2016년 말에 약 6.2%까지 지분을 확대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그 가문에서 지분을 증여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그 지분을 이미 늘렸고요. 구본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그 11.3%의 지분 중에서 8.8%를 우리 구광모 회장이 이제 상속을 받음으로써 기존 주식과 합쳐서 15%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경영권 방어에는 좀 우호적인 세력은 좀 없을까요? 사실 이제 그 백기사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전망되고 있는 분이 계시죠. 우리 그 조양호 회장의 막내 동생이고 우리 조원태 사장의 삼촌 되시는 그 우리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사 회장이 계시죠. 네. 이제 2002년에 사실 이제 그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형제 간의 어떤 그 상속 문제 때문에 이제 주요 계열사를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메리츠 증권을 이제 이 조정호 회장이 맡아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전망이 되고 있지만은 대기업 집단의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사실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얼마 전에 또 그 회장이 그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 이런 네. 걸 밝힘으로써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원태 사장이 한진가 경영권을 지켜내서 그룹을 이끌게 된다고 해도 좀 걸리는 것이요.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잖아요. 네.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사실 그 부정편입 문제도 있고요. 그게 아직 그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아직 그 면세품 위탁 판매업과 관련된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그 안 좋은 소식이 대한항공 직원에게 그 연차 수당 244억 원을 미지급한 사건이 최근 검찰로 송치가 되는 등 난제들이 산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한 30% 이상 하락하면서 네. 조원태 사장의 그 경영 능력에 대한 그런 검증 과정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 내년에 주총에서 예. 상당한 그 도전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국내 대표 대기업 그룹이 이제 경영권이 3세, 4세 경영권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한진그룹이나 이런 뭐 다른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를 잘 넘어갔고, 근데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좀 위기라고 직면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다른 국내 대기업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그 우리 상속에 대한 부분, 기업 승계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그 10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그 순환 출자 구조가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이제 그룹인데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보유하고 현대차가 기아차, 기아차가 다시 현대모비스,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 합병을 추진했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이 반대를 함으로써 이게 무산된 상황이고요. 아직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 승계의 그런 과정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하나그룹의 경우에 그 삼형제 지분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CJ그룹의 경우에도 이재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42%의 지분이 지금 있는데 그 두 자녀에게는 거의 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GS그룹의 경우에는 40명의 오너가의 그 분들이 1% 내외를 통해서 한 47.26%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허창수 회장의 이후에 어떤 그 후계 구도가 각가지에 대해서 아직 그 정립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 대기업들의 그 승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비교적 젊은 총수이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떤가 싶긴 하지만 SK나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SK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그 오너의 지금 회장의 그 나이가 젊기 때문에 예.
비교적 여유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 해외 사례를 보면은 한 10여 년, 15년, 20년 전부터 이런 승계 과정을 준비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이나 SK그룹의 경우에도 미리미리 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대 경영학과 이성봉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